자, 여러분들 즐거운 설 연휴가 끝나고 우리 문재양 형님 똥 싸는 소식 없으면 섭섭하시죠? 제가 또 한 무더기 퍼왔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전기료를 올리겠대요, 여러분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생각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전기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한전의 적자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한전이 이제 제가 손해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한국전력은 국민들한테 베푸는 공기업이니까 원래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문재양 정부 들어와가지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된 거지 원래부터 한국전력이 돈을 못 벌던 기업이었던 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2016년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전력이 전 세계 전기 회사들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던 회사입니다. 그 막대한 영업이익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때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그 손색이 없는 우리 바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원자력 발전, 원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생산 단가는 저렴한데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 상승폭은 더 많이 오르는 한국 특유의 가정용 누진제 요금까지 있다 보니까 한전의 그 엄청난 이익이 가능했던 거죠. 이건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정권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파 정권 때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팍팍 더 지어가지고 산업 전기도 지금보다 더 싸게 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도 제고시켜주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도 누진제를 크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줬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수 우파 지도자들 역시 이만한 소신, 철학, 깜냥이 못 됐었죠. 뭐 어찌됐건 국민들한테 더 빼들어서 이제 세금 잔치만 벌이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치광이 좌파 세력들보다 낫다는 것 뿐이지 대한민국 우파 정당들도 현재 진짜 문제점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두 사람이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그래도 문재양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최소한 이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멀쩡한 원전을 때려잡자라는 개소리는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상인은 됐거든. 그리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던 시절 이 사람들 때는 최소한 국민 공기업인 한전이 돈이라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 국가랑 공기업이라도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재양 정부 한번 보세요. 국민도 손해를 보는데 문제는 공기업 한전까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 정권 때는 그래도 전 세계 전기 회사들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들 중 하나였던 한전이 문재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불과 1년 만에 적자 회사가 됐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철부지 좌파 사상의 무서움입니다. 이득 보는 놈은 한 놈도 없는데 다 같이 계피를 보고 다 같이 가난해진다니까. 이 엄청난 미친 현상을 보고도 분노가 안 생기고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접수가 되십니까? 내가 그래서 좌파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거든. 좌파는 생각이 없거든. 좀비 맞잖아. 대화 안 통하지. 주변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전염성까지 강하지. 좀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 아니지. 여러분들 지난 2018년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그 섭씨 40도라는 수치는 어디 역대 기상 관측 기록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근데 전국적으로 39도, 40도 넘는 곳 엄청 많았잖아요. 작년 2018년 여름에.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 잘 나실 겁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불과 작년의 일이니까.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2018년 그때 당시 여름은 북반구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찜통더위가 몰아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구적으로 이제 특이한 이상기온이었죠. 아마 이제 이때 전기요금 폭탄 맞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유튜버도 그때 한 달 전기요금 60만원 넘게 냈거든요.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 이제 그때 또 뭐 깨알같이 문재양 정권 시절이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무더위는 전국적인 자연재해라고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었습니다. 문재양도 뭐 생색내기로 뭐 누진제 조금 폭을 줄여주긴 했는데 별 의미가 없었죠. 일본에서 했던 거는 그런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대폭 할인이었습니다. 특별기간이라고 선포를 해준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단기적인 할인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그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 전기요금을 2차례나 인하했습니다. 해마다 뭐든지 오르는 게 당연한 대한민국에서는 신기한 일이죠.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었느냐? 바로 노후한 원전들 또는 점검 중, 수리 중이었던 원자로들 손 다 보고 나서 다시 원전의 재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갖고 1년 동안 무려 2차례나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던 거죠. 일본의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되기 시작하자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발전 단가와 그 생산 비용은 대폭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전 단가가 싸지니까 국민들에게 최종 공급하는 비용도 서비스 비용도 당연히 깎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파입니다. 아니 우파 좌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 기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똑바로 앞으로 걸어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 꿈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로 가능하다니까. 모두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게 싫어 죽겠다고 빽거리는 바보 천치들이 있어서 문제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2012년 자료기는 해도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절대로 전기를 특별히 남의 나라들보다 많이 쓰고 낭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수 우파 정권도 이제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제발 좀 그 한 줌도 안 되는 민주 좌빨 세력들, 환경파리들 헛소리에 제발 좀 전전긍긍하지 말고 팍팍 원전을 더 지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전기도 더 싸게 해갖고 수출기업들 경쟁력도 제고시켜주는 한편 그와 동시에 국민들의 가정용 전기 누진제도 대폭 완화시켜주거나 아예 폐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업도 좋고 국민도 좋잖아. 원전만 더 지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보수 우파 정권에서도 그걸 제대로 못했죠. 물론 그래도 이제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전 대통령님들에 대한 변명거리가 있기는 있어요. 민주당, 소위 좌파 시민단체들이,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원전을 좀 더 늘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넌지시 티를 내니까 원전 늘리지 마! 그 나쁜 발전이잖아! 빽! 하면서 마치 그 옛날 경부고속도로에 안 된다고 들어누웠던 그 양반들처럼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하고 들어눕던 인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원전을 더 짓고 싶어도 제대로 못 늘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진정한 보수 우파 지도자라면 이런 변명을 가지고 또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겠죠.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좌좀들의 반대에 결국 굴복하시고 만약 경부고속도로를 포기하고 에휴 그래도 뭐 나 혼자 후진국 대통령은 당선됐으니까 잘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으면 그분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면 개, 돼지들의 반대는 당연히 짐승소리 듣듯이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게 바로 국가 지도자가 정치인이 할 행동입니다. 한두 번 대화로 해보고 안 되면 밀어붙여야 돼요. 만약 내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대통령이었으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도 보다 값싼 전기를 팍팍 쓰실 수 있도록 좌빨들의 헛소리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는 당연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대국민 브리핑까지 했겠죠. 왜 건설해야 되는지 그거를 국민들한테 조아리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가의 리더로서 직접 판매사원, 영업사원 빙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시설물이 왜 필요한지 한두 번 더 떠먹이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 못 알아들으면 설사 그 어리석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저는 강행하는 거죠. 왜냐?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저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원전 그거 싫어요. 빽! 나쁜 발전이잖아요. 빽! 반대를 해도 나는 기꺼이 그들의 행복,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회초리를 든다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는 것.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나를 욕하지만 바로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바로 나의 행복이고 지도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감정이 여러분들 의미가 오시나요? 우리는 이 감정을 사명감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오늘날 지도부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파를 막론하고 바로 이 사명감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빽 하고 여론 흔들기를 들어가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리죠.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 산업화 세대들과는 달리 현 세대는 꼭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도 약간 여론이 흔들린다 싶으면 추진을 못해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우리 지난 보수 우파 정권도 좌좀들보다는 낫다 뿐이지만 이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국정 비전과 정치 철학과 리더십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뼈저린 아픔이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면 이제 좌파도 제가 계속 까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면 그 이제 일본 언론이 그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면서도 기뻐하는 어떤 그 사설 칼럼들 낸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려면 해외 언론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같이 정보 밝은 시대에는 번역된 자료도 많습니다. 그 이제 왜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일본 언론이 기뻐했느냐? 한국 수출 산업의 그 주요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렴한 산업전기 요금이었는데 문재양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본인들을 보고 반일 감정에만 미쳐가지고 섬나라 원숭이 쪽발이라면 놀려대지만 과연 이런 칼럼들을 읽어보고 나면 놀림받아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진짜 원숭이 같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기업도 행복해지면서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선택만 내리면 되는데 그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원전은 100%의 국내 기술로 모든 공정과정, 건설과정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부터 사후 폐지까지 100% 대한민국 기술로 전부 다 통제가 돼요. 뭐 돈이 이제 뭐 많이 든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발전 단가가 기존의 그런 석유화학 그 화력 발전과는 비교가 불가하고 유지 보수비가 최종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도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기술자와 대한민국 노동자들만 가지고 내수해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지하자원 그 석유라든지 이런 걸 수입하기 위해서 석유나 LNG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외화를 써가면서 외국에서 자원을 들여오는 것과는 똑같은 100만 원을 써도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한 100만 원은 그 소모되는 돈의 그게 흐름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돌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전은 100% 국내 기술로 모든 공정 과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하 자원은 없지만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지죠. 기름이 펑펑 솟아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 국가들, 기름도 나고 힘까지 세고 돈도 많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서도 도대체 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바로 한정된 부지에서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대량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발전 좋다, 풍력 발전 좋지 않습니까? 태양광 패널 좋은 거 아닌가요? 말은 쉽죠. 근데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고 공해 물질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 패널 제작 업체의 상당수가 정치권들과 정경유착이 되어 있고 혹은 대한민국 안보의 잠재적인 아니 실질적인 위협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패널을 우리가 외화를 유출해가면서 중국산 패널을 수입해 온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야.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지저분한 떡밥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태양광 패널이. 국내 업체는 정경유착되어 있는 곳들 많고 그 생산량의 부족분은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그 와중에 또 제작하는 단계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막대한 전기가 소비되고 공해 물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패널만 깔아놓고 이거 친환경이다 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그게 내가 좌파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인간은 똑똑하고 배우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 좌파가 될 수가 없어. 논리가 부족하고 이성이 부족하고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좌파가 되는 겁니다. 태양광으로 원자력 발전만큼 전기를 생산해내려면 여러분들 몇백 배의 부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과장법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수백 배의 면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만큼 그 설사 수백 배의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원전만큼 안정적으로 전기가 나오지가 않죠.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받고 1년, 2년, 3년 해마다 그 태양광 패널이 노후화되면 발전 효율도 1, 20%씩 떨어지고 그거 전부 다 삼림 밀어내고 몇백 배 부지 필요한 거 전부 다 삼림을 밀어내고 자연을 파괴하고 땅을 파헤치고 거기에 또 자동차 올라가고 중장비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닦아 나가면서 설치하는 과정들
그 넓은 면적, 그 넓은 자연 파괴, 그리고 그만한 공간에 효율 떨어지는 시설을 그렇게 넓고 광활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유지 보수하고 인건비, 부품 교체 이런 거는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게. 친환경의 허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없어. 선진국 서구 열강들 돈 많고 대한민국보다 더 전문가들 많고 돈 많은 나라들이 바보라서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본도 돌아가고 미국도 지금 원전을 재건축하고 있잖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왜 원자력 발전을 짓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만 해보라니까. 머릿속에 머리가 달려있으면. 탈원전 하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시도해버리면 그 탈원전하는 나라를 상대로 그 원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자기들은 원전 쓰기 싫다고 탈원전하는 나라에서 우리 원자력 발전 수출하겠습니다 하면 그 시설물 수출을 누가 받아줘요? 지금 원전 관련해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아까운 기술기업들, 중견기업들 전부 다 미치고 줄도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나중에 유능한 대통령이 새로 나온다 한들 한 번 망했던 회사와 기업, 경제, 시장을 다시 회복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문재양보다 수십 배 뛰어난 사람이 다음에 운 좋게 대통령이 돼도 이제는 본전으로 복구하는 데만 몇 배의 노력과 비용과 능력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그 결과는 이렇듯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상처가 안 나는 게 먼저지 이미 벌어진 상처를 부둥켜 안고 또 앞에 있는 맹수를 상대로 칼싸움까지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그 전 정부 때는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는 한국전력이란 전기회사가 문재양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적자 미치고 장사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덕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시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국민들이 그 과도한 누진제 요금 때문에 고통을 받을지언정 정부는 그래도 정부는 돈이 많고 한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한전도 적자인데 국민들 누진제 내는 건 똑같아. 발전 방식을 화력 발전해갖고 외국에서 비싼 그 LNG 가스라든지 석유 석탄을 수입해 와가지고 화력 발전을 떼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이 거대한 죄를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이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이득 보는 손해 보는 사람만 있고 이득 보는 놈은 없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면 누가 그거 다 감당할 겁니까? 결국 또 국민 세금 갖다 퍼버갖고 메꾸는 거예요. 돈 쓸 때가 지천인데. 여기서 낭비되는 비용만큼 또 필요한 곳에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복지를 하든 불쌍한 우리 아들들, 동생들, 징병군인들 처우 개선을 하든 어디로 써도 쓸 수 있는 엄한 돈 수천억, 수조 원이 또 날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뭐 의료혁명이네, 4차 산업혁명이네, 인공지능, 뭐 항공우주기술 개발이 중요하네 이러면 그런 데다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정부 세금을 투자해야 되는 곳이 지천인데 그런데 못 쓰고 또 엄한 곳에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날려야 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벌던 회사를 그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예전 같은 1, 2년 전만 해도 안 써도 되는 돈 수조 원을 또 갖다 퍼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엉뚱한 생각 무능력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대한민국 좌파는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